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공천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낙천자들의 반발 등 일부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동안 미래한국당에 대해서 가짜정당, 위장정당, 민주주의 파괴정당이라고 비난해온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비례민주당 창당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과 함께 정가 움직임 상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 변호사님, 예. 미래통합당 공천 얘기를 좀 하시죠. 아무래도 미래통합당 얘기를 하려면 홍준표 전 대표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일단 양산을 해서 컷오프 됐지 않습니까? 원래는 창녕 쪽에서 고향에서 나가려고 했는데 나름대로 김영호 공관위와 절충안을 낸다고 해서 양산으로 갔는데 거기서도 김두관과의 빅매치가 성사가 되지 못해서 본인으로서는 지금 아주 개강된 분위기 속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내놓고 있는데 홍준표 저신 어떻게 봅니까? 일단 이제 홍준표 대표가 아마 이제 오늘 2시에 기자회견 한다 했고요. 예. 지금 방송이 이제 12시쯤 됐죠. 어떤 선택을 할까? 일단 본인은 이제 평가는 뭐라고 했냐면 처음에 그 나동연이라고 있잖아요. 예. 양산시장에게 설득해서 데리고 오면 최소한 이게 경선은 붙여준다고 했는데 예. 컷오프를 시켜버렸다. 참 이게 그 야비한 정치를 한다. 그럼 이게 사람이 무섭다. 그리고 이게 그 김영호 공천은 공천이 아닌 막가파시 막천이다. 막천. 예. 그리고 이게 불의와 협잡의 전형이다. 전형.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앞으로 이게 그 홍준표다운 선택을 한번 보여주겠다. 예, 그렇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호언장담을 하고 저는 이게 홍준표다운 선택이 뭘까? 제가 보기에 그 한 3가지 저는 오늘 기자회견요. 제가 못 보니까 예. 미리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예. 첫째는 이제 그 아예 무소속을 지역을 정해서 출마를 발표해버리는 그게 바로 이제 그 대구든 아니면 이게 밀양이든 그 다음에 양산을 그대로 하든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출마 지역을 오늘 발표해버리는 이게 첫째 하나의 시나리오가 있고요. 예. 그것도 이제 구체적으로 3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아예 그 강력하게 비판을 하면서 출마 지역은 약간 뜸을 들인다는 말이 있어요. 너무 이게 성급하게 출마 지역을 하는 것보다는 오늘 이게 그 김영호와 황교안 대표 있잖아요. 두 명이 야합에서 자기를 배제했다. 이렇게 강력 비판만 하고 출마 지역은 다음에 더 무소속 연대를 만들어 가지고 다음 기회에 발표하겠다. 이렇게 좀 시간을 버는 크게 보면 이제 2가지고 그다음에 발표도 3가지 지역이 있잖아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아마 이제 그 대구로 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양산 그럴 가능성이 크죠. 양산은행이 나동연하고 3파전 하면 김두관이도 만만치 않잖아요. 어렵죠. 이게 쉽지 않고요. 그 어부질이 주는 그다음에 격이죠. 밀양은 이제 조혜진이가 받았는데 이분이 창녕이잖아. 예. 근데 밀양이 창녕보다 인구가 2배나 많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조혜진도 이게 재선 의원의 이미지가 상당히 나쁘지 않거든요. 아주 만만치 않은 그래서 인물이죠. 조혜진하고 붙어도 만만치 않고 또 돌아갈 명분도 무엇보다 없죠. 이게 고향에만 가서 자기 혼자만 뺏지 않다는 게 의미가 없으니 그렇다면 이게 그 TK 있잖아요. 대구 경북에 많이 떨어지잖아. 예. 이 사람들하고 연대 가지고 PK 더 나아가서 TK 예. 영남권 그다음에 수도권에 뭐 하지 연계해서 전국으로 무소속 연대 있잖아요. 예. 이걸 만들려면 대구가 맞거든요. 그래서 대구 수성을의 그 주영이가 갑으로 가면서 비어 있고 예. 그다음에 홍은택 지역구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저는 대구가 북구리죠. 홍우라. 예, 예. 그건 민주당이니까. 그렇습니다. 명분은 되죠. 예. 뭐 제가 이게 뭐 예측이 맞을지는 모르지만 이런 예상이 됩니다.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이 황교안 대표 최측근이시니까 지금 홍준표 대표가 비난하는 핵심 중에 하나는 야합을 했다, 두 분이. 그래가지고 대권 주자들, 말하자면 황교안 대표 경쟁 상대가 될 사람들을 김태호 차기하고 싹 배제하고 김병주는 저 세종시로 쫓아버리고 그래가지고 혼자 뛰겠다. 이런 속셈 아니냐, 뭐 이런데 맞습니까? 전혀 아니죠. 아니 황교안 대표가 이게 그 홍준표 죽일 힘이 있으면요. 자기 척건들이 다 죽었겠어요. 지금 이게 이번 공천에요. 황교안 대표 척건 저번 주에 저희가 방송했지만 보세요. 김도 불출마했죠. 그다음에 이진복 있잖아요. 부산에 특보단장. 예, 예. 평가 좋은데 이게 컷오프 됐죠. 그리고 이제 그 김우석이 상근특보 마포에서 졌죠. 예. 마포에서.
그다음에 수도권에 민경욱, 윤상현, 유기준 다 이게 어떻게든 죽었죠. 지금 이게 황교안 대표 측근들이 다 죽고 있어요. 이 말이 이게 황교안 대표가 공천에게 김영호한테 정권을 주버린 이게 오히려 문제다 이런 비판도 많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황교안 대표가 김영호하고 짜고 홍준표를 죽입니까? 이거는 이제 그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 박완수 사무총장이 있지만 그분의 성격상 적극 공천에 개입도 못 하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번에 이게 그 김영호가 이제 그 홍준표 보고 수도권을 자꾸 하다 보니 아마 김영호하고 힘겨루기에서 김영호가 이제 그 홍준표를 날린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저는 조금 아쉬워요. 제가 그러니까 홍준표 저도 조금 비판도 아쉬워요. 많이 했거든요. 예. 저만큼 이게 홍준표가 옛날 박근혜 대통령 향단이 발언도 비판했고요. 그렇지만 이게 제가 저번 대선 때 홍준표를 지지하고 찍었어요. 그때 홍준표 찍을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탄핵 직후에 얼마나 분위기 나빴어요. 예. 즉 공개적으로 홍준표 지지한다 찍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홍준표가 고향에서 한 번에게 양보를 했잖아, 밀양. 그래서 양산에 왔을 때는 김두관하고 한 번 정도는 붙여주자. 제가 이 제안까지 했잖아요. 맞아요. 예. 저도 거기 빅매치 하면은 또 PK라든가 이런 쪽에 바람도 일으키면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좀 너무 했지 않았는데 김영호 공관위원장은 그 홍준표 대표 얘기에 대해서 내가 그런 거 볼 시간도 없다 SNS에 쓴 거. 그런데 다만 하나 딱 얘기한 것은 변화의 바람이 필요해서 어떻게 보면 고육지책이었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저는 김영호의 뜻인데 오히려 저는 이 김영호 위원장이 홍준표 대표 등의 나름대로 대선에서 지지율도 지금 한 4, 5% 놓죠. 그리고 이게 당을 위해서 기여한 것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예. 오히려 저는 이제 이런 분은 안고 통합으로 아니 다 이게 통합하는데 안철수, 유승민 다 통합하는데 홍준표 대표는 이게 왜 통합을 못합니까? 그 계보가 유승민이나 안철수보다 지지율이 홍준표 대표가 낮진 않아요. 예. 그 점에서 저는 좀 아쉽다는 거고 황교안 대표의 그 저는 재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지금 홍준표 전 대표가 오늘 오후에 바로 무소속 출마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뭔가 본인 스스로도 명분이 필요하다. 김태호 지사처럼 할 수는 없지 않냐. 자기는 그래도 당대표를 2번이나 했고 대권 후보까지 한 사람이 그냥 바로 그 다음날 뭐 이렇게 어디 출마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좀 시간을 두고 뜸을 들이면서 명분을 만들겠다 한다면은 결국 가만히 계산해 보면 무소속 연대를 구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지금 그렇죠. 무소속 연대를 할 만한 상황은 되어 있죠. 그렇죠. 지금요. 아마 홍준표 대표는 이제 그 김태호 지사처럼 바로 탈당해서 무소속 놓는 이런 이제 그 밀려나기는 안 할 거고요. 상당히 적극적인 저항을 할 거예요. 적극적인 저항. 예. 공천이 그리고 잘못됐다. 예. 이걸 그리고 보여주기 그 위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예. 나름대로 큰 그림을 그려서 전면전을 해보겠다. 그게 바로 무소속 연대인데 예.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그 TK 있잖아요. 대구 경북. 예. 거기에 보면 대구에도 보면요. 경남도 있어요. 예. 그게 일단 중추는 본인이 이게 대구로 오면 중추는 이제 그 달서구 있잖아요. 예. 그 달서 갑의 그 이두아 18대 의원이죠. 예. 이분이 전략공천 되면서 이제 그 곽대원, 곽대훈, 곽태훈. 훈 이분이 그 구청장을 3번 했어요. 3번 했다고. 상당히 그 지역 기반 있잖아요. 이런 분에게 곽대훈이나 그다음에 그 정태욱이 있잖아요. 예. 여기 제 고향 초중고제 놓은데요. 이분이 이부망천 얘기해갖고. 이부망천은 제가 변호를 했죠. 제가 변호해가 무죄를 받았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복당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혼하면은 뭐 부천으로 가고 예. 망하면은 인천으로 간다 해가지고 그렇게 크게 제가 그때 이제 무리를 빚었잖아요. 그렇죠. 이 사건을 제가 변호하면서 대구로 사건을 넘겨서 인천에서 아마 불리하니까 제가 무혐의를 받았는데 근데 이 지역에 양금이가 됐거든요. 예. 여성 유권자 연맹 있잖아요. 예. 그런데 양금이가 이제 그 연동형 비례 있잖아. 예. 심상정. 거기에 찬성을 했다. 지지했다. 이렇게 이제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정태욱 의원의 글에 보면 따라서 이제 그 정태욱, 곽대훈 뭐 이런 여러분들 있잖아요. 대구에. 백성주도 예, 상당히 좀- 국방 전문가죠. 예, 아주 의정 활동을 잘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니까. 구미갑에서 탈락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분들을 TK에 규합하고요. 그다음에 그 PK 그 유명 김태호, 그다음에 이주영 부부장 있잖아요. 이주영. 아유, 자기는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다고 제일 화를 많이 냈어요. 그제도도 나름대로 김한표도 이게 지역 기반이 좀 있죠. 지금 원내 수석 부대표인데 본인도 억울한 모양이더라고요. 이런 분들에게 다 규합해서 무소속 연대를 만들어서 전면전을 한번 벌여보자. 이런 이제 큰 그림을 홍준표 대표가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이두와 전 의원이죠. 달서갑에 받았던데
저는 뭐 이분에 대해서 잘은 모르는데 내가 패널로 이렇게 몇 차례 같이 한 적이 있는데 사람은 아주 똑똑하신 것 같더라고요. 아주 논리적이고 뭐 국회의원 해도 손색이 없는 분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했어요. 뭐 그 지역에서도 초중고도 다 나왔다고 그러대요. 아마 저도 이제 그 대학 1년 선배고 워낙 아, 그래요? 평소에부터 오랫동안 방송도 하고 친해서 그렇지만 이게 제가 그 공정한 방송, 객관적인 방송을 해서 뭐 너무 칭찬할 수는 없고요. 아마 이제 박사님이 평가하신 대로 그게 제가 따르는 걸로 그래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영남 무소속 이렇게 만든다고 해서 영향력이 있을까 하는 데는 저는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해창 전 총재 시절에 김윤환 뭐 이런 사람들 뭐 그래 이기택 다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만든 게 민국당입니다. 그때도 명분이 있었죠. 더 어떻게 보면 명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몰라 그랬어요. 지역구 하나 비례 한 명 이렇게 됐는데 지금도 대구의 뭐 정서를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개인적인 어떤 억울함보다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론이 더 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그 옥중서신도 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가 이제 이거 세 가지를 홍준표 대표나 김태호 지사나 그 무소속 있잖아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자, 첫째 이분들이요. 이분들이 일부 억울하게 컷오프 된 거는 제가 첫째 인정합니다. 첫째, 왜냐하면 이게 공정한 기준 평가에서 제대로 이게 컷오프가 됐는가? 아니면 이게 김영호의 어떤 사천이나 친분에 또는 이게 이석연이 또는 김서연이 친분에 의해서 공천이 됐는가?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그 논란이 있고요. 지금 이게 그 김영호 공천이 약간 이게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상당히 그 억울하게 탈락한 분이 많다는 걸, 그 다음에 홍준표 대표도 저는 양산 정도면 한번 이게 김도관하고 빅매치가 괜찮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게 김태호 지사도 과연 이게 강석진이나 신성분보다 못한가? 당을 위해서. 이분들 때문에, 이분들이 다 옛날에 국회의원도 했던 사람이거든요. 이분들 때문에 김태호라는 훌륭한 인재를 버리되는가? 물론 이게 김태호가 공간이 말 안 듣고 끝까지 안 온 거는 잘못됐지만, 그렇지만 이게 컷오프까지 해야 되는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점은 억울한 점은 첫째 인정한다.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이분들한테 그 무소속 연대는 좀 말아주기를. 왜냐하면 이게 보수 대통합위가 문재인 정권 심판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호소하는 게 이분들이 뭐 이길 수는 있을지 몰라요. 이기든 지든. 근데 권토중례를 못하는 게요. 자꾸 이게 탈당했다가 해당 행위로 무소속 됐잖아요. 근데 이걸 또 다음에 받아주고 또 탈당했는데 당선을 받아주고 이렇게 하면 이게 당이 기강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결국 권토중례라는 건 이겨가지고 돌아올 당이지 되잖아. 근데 과연 이분들이 돌아오면 받아주는 게 맞는가? 이 점이 두 번째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 세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의 서신이에요. 이게 아마 저는 결정타라 봐요. 왜? TK는 박근혜 대통령 정서가 강합니다. PK도. 그렇다면 이게 박 대통령이 이번에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대동당들 단합해서 문재인을 심판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메시지 때문에 사람들이 상당히 그 미래통합당 중심으로 단합하고 있거든요. 그 점에서 이게 좀 쉽지 않다. 이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나 저는 제안을 한다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황교안 대표가 좀 정치력을 발휘할 수도 있겠지 않겠느냐. 어쨌든 공관에서 공천을 다 끝낸다 하더라도 최고위에서 거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수락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몇 분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도 고개가 갸우뚱한 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재고 여지는 있는 거 아닌가? 그게 뭐 황교안 대표가 갖고 있는 권한이시죠. 그래서 제가 홍준표 대표는요, 양산에게 경선을 한번 나동연하고 하고, 김동완하고 빅매치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김태호는 신성범하고 강석진하고, 그 두 명이 김태호보다 난 게 뭐 있어요? 세 명이 한번 경선을 해서 제대로 이게 한번 해보고요. 나머지 분들에게 좀 억울한 분은 경선의 기회는 항상 이게 제가 말하지만요. 그 너무 이게 그 당을 위해서 오랫동안 고생한 분들 경선 기회도 안 주고 지내는 거 있잖아요. 이거 전략공천은 뭐 전라도나 험지 아주 험지하는 거지. 이런 게 텃밭에서 누구 한 명을 내리꽂는 거 있잖아요. 이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저는 가능하면 이게 그 경선의 기회는 한번 줘보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이제 뭐 황교안 대표가 한번 전략적으로 판단하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TK 공천을 보면 한 60%가 탈락이 됐고 PK는 55%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는 어쨌든 수도권을 포함해서 혁신 공천이 이루어진 것 아닌가 이런 평가를 내리면서도 최근에 어쨌든 김형호 공관위원장이 열심히는 해 주셨습니다만 좀 사천 논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항상 말잖아요. 일단 이제 그 이번에 공천할 때는요, 물을 바꿔야 된다. 의항에. 그 다음에 물만 바꾸면 안 되고, 물고기, 물 바꾸고, 의항까지 다 바꾸는 완전히 모든 걸 전면적으로 혁신 공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중요한 게, 그럼 그거 바꾸고 뭐로 채울래? 더 깨끗한 물로, 더 깨끗한 정수로 채워야만 이게 물갈이 의미가 있잖아요. 예.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있는 게 한 제가 세 명만 대표적으로 지적하면 부산 영도 있잖아요. 영도. 여기에 이현주를 남구을로 돌렸어요. 예, 그래요. 이현주에게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아니 텃밭에서 이게 수도권으로 올려야지 지도자급을 수도권에게 광명을에 있는 걸 텃밭 부산으로 보내는 것도 명분이 없고 안 맞는데 그걸 이게 남구을은 더 쉬운 거예요. 예. 남구을로 딱 보내고 그 지역에 황보성이라고 자기 비서 있잖아요. 예. 황보성이를 이게 경선 2명 김무성이 비서, 자기 비서하고 이게 경선을 줬잖아요. 이게 부산 공천 이게 맞느냐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인천에 와보면 응징 강화 있잖아요. 예. 거기도 이게 보면 자기 이게 배준영인가? 자기 옛날에 2008년도 공보비서에. 공보비서잖아요. 이 사람 이게 그 옛날에 무소속 안상수한테도 졌죠? 네, 졌잖아요. 근데 전략공천 딱 단독으로 주고 안상수를 개항으로 돌리다가 이리저리 가다가 미추홀로 보내니까 윤상현이가 거기서 탈락하고 무소속으로 나오겠다 자, 해갖고. 그럼 이게 윤상현이하고 안상수하고 붙으면요, 비슷하게 혈투 벌이면 지지율이 비슷하게 놓여요. 그럼 이게 누가 돼요? 민주당이 돼요. 어부질이죠. 이게 어부질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김용호 책임져야 되잖아. 이런 게 인천 공천이 망쳐버렸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있는 강남 가벌 중에 네. 을 누굽니까? 최홍인가? 예. 저는 이게 듣도 보도 못했어요. 이분이 부산에서 이게 뭐 선거 나가 떨어진 적이 있는가 봐요. 네. 그때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그 당시에 이제 그 지역구는 자기를 그만두겠다 앞으로 하면서 아마 이 최홍 씨를 후계자 비슷하게 지명을 했던 그러니까요. 적이 있던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자기 후계자면 계속 후계자로 영도를 뭐 하든지 말든지. 아니, 강남이 뭔데? 그 사람이 이게 강남하고 무슨 관계인데 영도에서 떨어진 사람을 강남으로 이게 전략 공천합니까? 강남은 이게 공천받으면 되는 지역 아닙니까? 통합당에서. 이런 식으로 이게 저는 곳곳에 사천 있잖아요. 이게 보이는 거는 오히려 이게 저는 공천 탈락자들한테 명분을 주잖아요. 강남을은 근데 쉽지는 않습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 현역 의원이 있습니다. 근데 최홍에 떨어지면 본인이 더 책임이 큰 거죠. 떨어지면. 따라서 제 말은 철저하게 그 강남이든 뭐 훌륭한 사람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게 자기 사람을 무리하게 심으면요. 컷오프나 낭만 사람들이 성공을 안 한다니까요. 예. 그럼 이게 전체 공천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게 김영호 이분이 사천 안 하도록 제가 강력히 경고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강남 병도 안 오고 있어요. 전에 이재인 위원장이라고 우리 여기 출연하시는 이진권 교수가 김병준 비대위원장 시절에 당협위원장을 주었거든. 근데 그분도 뭐 잘 안 되는 것 같은지 어쩐지 연락이 없고 지금 현역 의원이 오히려 다시 무소속으로 뛰려는지 어쩌는지 그냥 간판을 엄청나게 다시 막 걸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강남을 이게 너무 강남은 그러니까요. 아무나 갖다 놓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신정치 1번지인데 뭐 저는 태영호 공사에게 찬성하지만 예. 그러게 선거에는 좀 서투를 수 있거든요. 근데 강남 을도 그렇고 만약에 병까지 제대로 공천 안 하면 그래서 지금 강남이 이은재 텃밭에서 의원이 무너지면 다시 뛴다고 계속 그러니까요. 돌아다니더라고요. 정말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또 전체적으로 보면은 안철수계하고 유승민계가 좀 많이 약지는 거 아니냐. 이분들은 사실은 뭐 문재인 투정도 안 오고 4+1에 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그냥 줄줄이 공천을 받으니까 그동안 열심히 대여 투쟁에 나섰던 그 당협위원장이라든가 예비 후보들 입장에서는 억장이 좀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옛날에 속담에 뭐 굴러온 돌이 뭐 박힌 돌게 빼낸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예. 지금 이게 굴러온 돌이라는 게 죽서서기 개 주는 것도 아니고 예. 예를 들어 이제 그 지금 문재인 정권과 강력하게 아스팔트에서 투쟁했던 자유파 있죠. 예. 이런 사람들에게 무조건 경선계단 다 탈락이에요. 대구에 그러니까요. 도태우 변호사 있죠. 예. 도태우 변호사는 아예 컷오프 시켜버리고 거기에 강대신이라고요. 구청장 출신인데
유승민파예요. 예. 유승민이가 자기 지역에 강대신이 주려고요. 예. 그게 도태우도 컷오프식이고 김규환이라고 있잖아요. 김규환이 초등학교 넣었지만 비례 국회의원이거든요. 거기 위원장이에요. 정말 이게 열심히 했거든요. 김규환 위원장도 컷오프식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강대신이 하고 뭐 김재수하고 3명 자기 지역에 이것도 이게 저는 유승민이가 문제고요.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인천의 민경욱이죠. 민경욱이 그렇게 이게 투쟁하고 싸웠는데 거기 민현주 예. 유승민께 주려고요. 이게 그 지역을 그래 버렸잖아요. 그리고 이혜원 있잖아요. 이혜원이 이게 서초에서 컷오프 됐잖아. 아니 이걸 이렇게 동대문에 왜 갑니까? 동대문이 이혜원이랑 무슨 관계 있습니까? 그게 민영상 원장 논대 아닙니까? 예. 이런 식으로. 문병호도 인천에서 안 돼갖고 영등포 가볼강 단독 공천으로 그거는 이제 안철수계고. 안철수계. 그러니까 제 말은 유승민계가 예. 유승민이는 이게 지분 안 반하고 자기는 뭐 모든 걸 비운 것처럼 하면서 뒤에서는요 김세연을 조정하는 거예요. 김세연을 컨트롤 해가지고 자기 사람을 하나하나 챙기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정말 저는 유승민의 그 뒤끝 장렬하는 욕심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문제고요. 그다음에 안철수계는 더 이상해요. 왜냐하면 이게 안철수가 오지도 않고 지금 안철수가 당 만들어가 싸우는데 이게 뭡니까? 안철수계가 공천받아가 됐다. 그럼 나중에 누구 찾아가겠어요? 결국 안철수한테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게 뭐 통합당은 뭐 하는 겁니까? 안철수한테 가면 안철수가 문재인하고 손잡으면 이게 됩니까? 너무 이게 저는 안철수계가요. 뭐 김수민, 김사마, 뭐 김신용현 뭐 아무것도 뭐 한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다 공천을 주었대요. 단독 공천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이래가지고 설령 우리가 뭐 몇 석 더 얻더라도요. 과연 이게 그 총선 후에 문재인 정권을 탄핵이나 심판을 할 수 있으며 그다음에 대권에서 일사불란하게 단결해서 정권을 찾아와야 되잖아. 근데 유승민께 따로 떨어져 나가버리고 안철수께 떨어져 나가버리고 그럼 이게 누가 싸우느냐 말이에요. 정말 이게 공천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뭐 김근식, 송파병이라든가 이분은 열심히 싸웠고 정택은 성북을인가요? 뭐 이런 분들은 그동안 종편이라든가 이 방송에서 맹활약을 했기 때문에 뭐 줄만한데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그런 공천들도 많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반전에 오면서 혁신공천의 이미지가 많이 퇴색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아까도 뭐 말씀을 하셨지만은 황교안 대표는 이분을 챙기는데 좀 자기 선거구가 바빠서 그런지 소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칫하다가는 되더라도 종로에서 이거 총선 후에 어떻게 운명이 될지 모르겠고 안 되면은 완전히 끝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우려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뭐 우리 그렇죠. 서 변호사님은 더 지금 그러시겠죠. 이게 당의 주류가 옛날에는 이게 친박이었잖아요. 친박이 완전히 이제 물갈이 돼버리면서 주류가 이게 비박. 그리고 이제 비박의 유승민, 안철수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보수 대통합을 위해서 뭐 다 연합은 좋지만요. 그러나 이게 그 정권하고 최대한 이게 목숨 걸고 싸우고 투쟁했던 있잖아요. 자유파의 전사들 이분들은 상당히 그 배려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겁니다.